과목 보실 건데 이 과목은 엑셀을 말로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엑셀 2021 기준이에요. 버전은 2021로 본다고 알고 계시고,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엑셀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뭐 알고 계시는 것들이긴 한데 또 이걸 말로 풀어놓으면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셀 안에서 줄을 바꿔서 입력할 때 Alt 엔터를 친다, 이 말은 A1에 입력을 한다고 하면 엑셀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바로 셀 포인터가 아래로 내려가죠. 다음 셀로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한 칸에 두 줄, 세 줄을 써야 되는 경우에 Alt 엔터를 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엑셀이라고 쓰고 Alt하고 엔터를 치면 한 칸에 여러 줄을 쓸 수 있도록, 자, Alt 엔터, 배우기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을 했어요. 한 칸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는 엔터를 치는데, 요 한 칸에서 여기를 이렇게 줄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엔 Alt 엔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셀 안에서 줄을 바꿔서 계속 입력을 하려면 Alt 엔터를 쳐야 하고,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을 하려면 컨트롤 엔터 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군데에다가 한꺼번에 엑셀을 입력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필요한 곳을 잘 블럭을 정하신 후에 엑셀을 쓰고 이제 엔터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한 칸에만 들어가는데 컨트롤 엔터 치면 똑같은 데이터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는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때 일단 뭘 해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엑셀이면 엑셀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 여러 군데에 한꺼번에 동일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Alt 엔터는 하나의 셀에서 여러 줄을 입력할 때 엔터가 아니고 Alt 엔터를 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 한꺼번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으면 블럭을 먼저 정한 다음에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동일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범위 지정을 하고 컨트롤을 치면 범위 내에서 포인터가 이동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거나 뭐 엔터를 그냥 친다고 칠게요. 그러면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블럭을 정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 포인터가 블럭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엔터를 쳤을 때 블럭 지정한 곳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포인터가 이동이 되는 게 보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로 풀어 놓으면 그걸 찾아서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거를 찾아내시는 게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lt하고 아래쪽 방향키,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그냥 한글 같은 거 몇 개 더 쓸게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 밑에다가 Alt하고 아래쪽 방향키를 눌렀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B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숫자는 표시가 안 되고 문자만 표시가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다시 숫자를 뭐 2021이라고 썼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Alt하고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보면 2021은 표시가 안 되는 게 보이세요? 문자만 표시가 됩니다. Alt하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는 거는 같은 열에서, B열이면 B열에서 입력된 문자열의 목록이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게 Alt 아래쪽 방향키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숫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엑셀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엑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엑셀이 나와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네요. 자동 완성 기능은 파일에 가면 옵션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자동 완성 기능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정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셀 내용을 자동 완성하는 거를 체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액이라고 쓰면 엑셀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아마 거의 대부분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자동으로 엑셀이 보여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는 자동 완성 기능이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건 어디 가서 하는 거냐면 파일에 옵션에 가시면 엑셀 옵션이라는 데는 엑셀의 환경 설정하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고급에 가시면 셀 내용을 자동 완성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확인을 하면, 다시 해볼게요. X면 자동으로 엑셀이 보이게 되는 거. 자, 요거를 셀 내용 자동 완성이라고 합니다. 셀 내용 자동 완성이라고 하고, 이 데이터 입력 중에
처음 몇 글자 쓰면 나머지가 동일하면 이렇게 표시해 주는 기능이요. 이걸 셀 내용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고, 엑셀을 쓰려고 했다고 하면 그냥 엔터를 치셔서 나머지 글씨는 안 쓰시면 되고요. X고 다음에는 이제 무시하고 다른 걸 써야 되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 액을 쓰면 이제 엑셀이나 액세스가 표시가 안 되실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액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액으로 시작하는 게 셀도 있고 액으로 시작하는 게 세스도 있기 때문에 뭘 표시해 줄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 자까지를 쓰면 액 세 가지가 똑같은 거는 액세스밖에 없으니까 액세스를 표시해 주는 거.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자에만 해당이 돼요. 숫자, 날짜, 시간 같은 건 적용이 안 돼요. 엑셀이나 액세스는 액자만 써도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숫자 1, 2, 3을 썼어요. 그럼 다음에 1 쓴다고 2, 3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나 그다음 날짜. 날짜는 우리가 2020 예를 들어 5년 오늘이 2월 25일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날짜잖아요. 날짜도 이렇게 앞에 쓴다고 해서 나머지가 표시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엑셋까지 쓰면 액세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는 거를 셀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고, 이거는 어디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문자에만 해당이 되고 숫자, 날짜, 시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하다가 취소하고 싶으면 ESC나 컨트롤 Z 누르시면 입력하던 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입력하다가 ESC 누르면 입력이 멈춰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셀 자동 완성 기능이 뭔지 확인해 두시고요. 보통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쭉 하시는데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뭐 이렇잖아요. 엑셀에 보통 입력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 문자, 숫자, 날짜, 시간 이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밑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문자 데이터를 보실 건데 문자는 이런 문자 데이터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엑셀도 문자인데 엑셀 2021도 문자예요. 근데 원래 문자랑 숫자가 섞이면 문자로 인식이 되고요. 숫자만 써 있더라도 뭐 더하기 이런 기호 있죠. 기호를 넣으면 이것도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10하고 띄고 20 이렇게 쓰시는 것도 문자예요. 엑셀은 이게 문자라는 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입력하고 엔터 쳤을 때 이게 만약에 숫자면 얘네들처럼 오른쪽 정렬이 되는데 입력하고 엔터 쳤을 때 왼쪽에 간다는 얘기는 텍스트로 인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한글, 영어, 특수문자,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런 문자 데이터들은 다 어디로? 왼쪽으로 기본 정렬이 되고 숫자 앞에 접두어,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이해되실 건데 우리가 보통 01 이렇게 입력을 하면 1밖에 안 나와요. 01 이렇게 입력하면 1밖에 안 나오는데 앞에다 작은 따옴표를 쓰고 01을 쓰면 앞에 나오는 0이 표시가 되면서 왼쪽으로 가는 게 보이세요.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숫자란 뜻이고 왼쪽에 갔다는 거는 문자란 뜻이죠.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쓰고 입력을 하면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에는 오른쪽이 비어 있으면 연속으로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으면 셀의 너비만큼 표시된다. 이 말은 C열에 입력을 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를 공부 중입니다 라고 쓸게요. 네, 공부 중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C1에다 입력을 하고 있는데 D1이나 E1, F1 같은 곳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C1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다른 칸을에 걸쳐서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늘리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입력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얘기는. 자, C1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길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 칸에 걸쳐서 입력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언제라고요? 그 옆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럼 만약에 D1에 뭐 데이터가 뭐가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D1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서 C1에 있던 데이터의 일부가 안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그 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입력된 데이터가 요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에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요 셀의 너비만큼만 표시가 되고 이 데이터가 없으면 어때요? 이 데이터가 요 끝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렇게 표시된다는 걸 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문자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라고 하는 것은 0부터 9까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붙거나 마이너스, 소수점, 쉼표, 통화 표시나 달러 표시 같은 통화 기호, 백분율, 지수 이런 것들이 붙으면 숫자 데이터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이 되고요.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이건 숫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기호나 띄어쓰기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건 뭘로 인식이 된다고요? 문자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숫자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수식에다 입력을 하면 텍스트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연산을 하면 수치 데이터로 계산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는하고 1 더하기 3을 한다. 그러면 1 더하기 3 해서 엔터를 치면 계산이 4가 되는데 자, 는하고 1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수식에서 큰 따옴표는 문자를 입력할 때 쓰시는 거거든요. 문자 입력할 때 큰 따옴표로 묶는데 이를 문자로 받는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런데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문자 계산할 때 하나고 더하기 글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러면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한이라는 거는 문자거든요. 어쨌든 문자는 큰 따옴표로 묶으면 되는데 문자를 더하는 게 가능한가요? 문자를 더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오류가 좀 다르죠. 문자를 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값에 오류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안 하는 건 오류가 네임이라고 나오세요. 다르죠. 이거는 문자인데 큰 따옴표를 안 묶어서 생긴 오류예요. 보통은 이렇게 숫자는 는 해서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넣으면 수식에서는 이걸 문자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숫자는 계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문자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안 쓰고 계산하면 그거 자체가 오류가 생기는데 이걸 또 큰 따옴표로 묶어서 하시면 이것도 역시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문자는 더할 수가 없으니까요. 숫자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수식에 입력을 하면 이 큰 따옴표 때문에 뭘로 인식이 돼요? 텍스트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연산을 하면 수치로 계산이 돼서 4라고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음수 표현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음수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쓰시는 게 일반적이죠.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쓰는데 가로 열고 그냥 10이라고 써도 가로 열고 10이라고 써도 음수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10 해야 음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로 열고 10 이렇게 해도 엑셀에서는 이걸 음수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표시하기도 하고 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고 분수를 표시할 일이 생기면 2분의 1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1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 될 것처럼 보이시지만 엔터 쳐보면 날짜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2분의 1 한다 생각하고 1 슬러시 2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하면 분수가 아니고 날짜로 바뀝니다. 그러면 분수 2분의 1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이라고 쓰고 한 칸 띄워서 1 슬러시 2라고 쓰시면 됩니다. 0하고 한 칸 띄워서 1 슬러시 2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진짜 2분의 1이 되고요. 보이는 것도 2분의 1인데 여기 나오는 진짜 값도 어때요? 0.5라고 나오죠. 2분의 1은 0.5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식 입력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2분의 1 표시는 0하고 한 칸 띄우고 1 슬러시 2 이렇게 하셔야 분수 2분의 1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는 0을 먼저 입력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0하고 한 칸 띄우고 1 슬러시 2분의 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우리 아시는 2분의 1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에 지수 형식으로 표시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엑셀은 데이터를 표시할 때 제가 1, 2, 3, 4, 5, 6, 7, 8, 9, 0, 1까지 하면 이게 11자리예요. 11자리를 입력을 하면 11자리까지는 잘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1, 2, 3, 4, 5, 6, 7, 8, 9, 0, 1, 2 하면 12자리거든요. 이걸 엔터 치면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엑셀은 기본적으로 11자리까지는 그대로 잘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12자리부터는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2가 10에 이런 뜻입니다. 10에 1.2, 3, 4, 5에 2에 11승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1.234에 곱하기 10에 11승하고 같은 얘기예요. 11자리까지는 제대로 표시가 되는데 12번째 자리 이상은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 얘기 하나랑 또 하나 보실 게 있는데 셀의 너비가 있잖아요. 셀의 너비가 넓어지거나 좁아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많이 좁아지면 지수로 바뀌어요. 셀의 너비가 넓을 때는 또는 뭐 적당할 때는 그대로 잘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데이터 보시면 이게 너비가 줄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해요? 지수 형식으로 바뀌어요. 데이터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큰 경우죠. 실제 데이터가 더 긴 경우에 셀의 너비가 좁아지면 지수 형식으로 바뀐다고 알아두시고 더 많이 줄어들면 샵으로 바뀝니다. 더 많이 줄면 샵으로 바뀌어요. 숫자 데이터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자는 상관없고요. 숫자만 더 줄어들면 샵으로 보이는 것까지를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에는 이렇게 2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걸 지수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짜 관련된 걸 한번 볼게요. 날짜랑 시간은 수치로 인식이 돼요. 숫자로 인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날짜나 시간은 수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입력했을 때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날짜는 일련 번호로 저장이 되고 시간은 하루에 비율로 계산이 돼서 소수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한다고 치고 2025년 2월 25일을 반드시 하이픈, 짝대기로 입력을 하셔야 날짜로 인식이 되고요. 또 하나는 2025년 슬러시 2월 슬러시 25일 하이픈이나 슬러시로 입력을 하셔야지만 날짜로 인식이 된다고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 이 날짜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돼요. 오른쪽 정렬이 된다는 얘기는 엑셀에서 수치 데이터로 인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련 번호로 저장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식에 가시면 이 안에 수식 표시라고 있어요. 수식 표시. 수식 표시. 이걸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다시 수식 표시 눌러볼게요.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입력했던 화면이고 수식에 가서 수식 표시를 누르는 게 컨트롤 물결표랑 같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수식을 표시해 준 건데 이런 수식을 표시하기도 하고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를 보여줘요. 여기 지금 45,713이라고 나온 거는 기준값이 있어요. 기준이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부터 오늘 2025년 2월 25일이죠. 이때까지의 날짜 수를 센 게 요 값이란 뜻이에요. 날짜는 요렇게 숫자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할 때는 날짜 형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실제로 엑셀에는 이렇게 숫자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물결표 또는 수식 표시 누르시면 다시 돌아올 건데 보기에는 이렇게 날짜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까 보셨던 값 있잖아요. 45,713이었나요? 어쨌든 그 보신 값 45,713 보죠. 그러니까 요 값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자, 지금이 13시 27분이에요. 1시 17분이죠. 13시 27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시간도 자동으로 어느 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니 날짜나 시간은 둘 다 수치로 인식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얘도 그 수식을 표시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도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게 보여요. 이제 요 값은 또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날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900년 1월 1일이 기준이어서 그때부터 날짜를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세 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그 값이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시간은 하루를 일로 봐요. 1일이 24시간인데 이 24시간을
숫자로 1로 봐요. 숫자로 1. 만약에 점심 12시다. 우리가 말하는 12시 있죠? 12시는 0.5예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가 넘어갔으니까 0.5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날짜랑 시간을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날짜는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세면 그게 얼마인지를 하루하루 세서 숫자로 표시를 하고 날짜는 시간은 1일을 24시간이잖아요. 그걸 1로 본다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간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시간은 어떤 식으로 이런 소수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날짜는 뭘로 저장이 돼요? 1년 번호. 47,513인가요? 뭐 어쨌든 그 값.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돼요? 하루를 1로 본다고요. 하루를 1로 봐서 그걸 비율로 표시해서 소수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날짜 데이터는 아까 보여드렸어요. 하이픈이나 슬러시를 이용해서 연, 월일을 구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연도 입력을 할 때 앞에가 0에서 29까지만 입력을 하면 2000에서 2029년으로 인식을 하고 30에서 99를 입력을 하면 1930년부터 99년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날짜를 쓸 때 2025년 2월 25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연도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두 자리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25 짝대기 2 짝대기 25 이렇게 쓰면 앞에가 25죠. 25. 그러면 0에서 29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2000년대로 인식을 해서 2025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36 짝대기 2 짝대기 25 이렇게 썼다고요. 그럼 연도가 36이니까 30에서 99 사이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1936년으로 입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33 이렇게 썼다 쳐요. 2033년 5월 3일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연도가 네 자리가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날짜의 연도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글자만 쓰는 거예요. 두 글자. 두 글자를 썼을 때 그 두 글자가 00년부터 29년이라고 하면 2000년대로 인식이 되고 30부터 99까지로 입력이 되면 1900년대로 인식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축키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오늘 날짜 입력할 때는 2025년 2월 25일 이렇게 입력하거나 아니면 25년 2월 25일 이렇게 입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단축키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컨트롤 세미콜론 하면 단축키요.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그날의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의 날짜.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오늘 날짜인 이 날짜가 나오는 거고 내일 하면은 26일이 나오겠죠. 시간은 중간에 뭘 찍어요? 콜론이요. 이제 저는 시하고 분만 했는데 시, 분, 초까지를 입력하실 수 있죠. 콜론을 이용해서 시, 분, 초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13시 30분 50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콜론을 찍어서 입력을 시, 분, 초로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24시간제를 쓰죠. 이거를 만약에 12시간제로 입력을 하게 되면 AM, 오전, 그 다음에 PM, 오후를 입력하고 씁니다. 오전 1시, 그러면 자 1시 30분인데 땡땡 30분인데 띄어서 AM이라고 쓰면 오전 1시 30분인 거고 1시 30분인데 한 칸 띄어서 PM이라고 쓰면 오후가 된다 그런 얘기고 이걸 이제 수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값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전은 0.5가 되기 전이니까 0.06 오후는 12시를 넘어갔으니까 0.5보다 크겠죠. 이거는 12시간제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24시각은 오전이면 1시 30분 오후면 13시 30분 이렇게 쓰시는 게 24시각제죠. 오전, 오후를 분리해서 쓰는 거 12시간제. 오전, 오후를 분리 안 하고 이렇게 24시간으로 써서 넣는 거는 24시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밤 12시가 0이에요. 0. 그리고 6시는 0.25, 12시는 0.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날짜 바로 나오게 하는 게 컨트롤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해보시면 이거는 현재 시각. 컨트롤 세미콜론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현재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하면 현재 시각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한자는 바로 넣을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자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일단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한자 키 눌러서 맞는 영어 찾아서 눌러서 변환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삽입에 가시면 기호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 기호라고 있습니다. 삽입에 기호 그룹에 기호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런 특수문자들이 있어서 찾아서 삽입하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음 누르고 한자, 미음 누르고 한자 키 이런 것들을 눌러서 이런 특수 문자를 넣으실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다른 뭐 한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특수 문자는 자음 누르고 한자 또는 어디 가서 해도 돼요. 삽입에 기호에 기호 눌러서 들어가셔도 특수 문자 넣으실 수 있다고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라는 게 있어요. 노트. 자, 노트는 보충 설명을 다는데 이게 버전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거든요. 자, 삽입에 가시면 이게 메모가 있고 이 메모 말고 노트가 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버전이 저 365 버전이거든요. 엑셀 365 버전. 근데 저희 시험은 뭘로 한다고요? 2021로 한다고요. 메모하고 같은 거긴 한데 메모 대신에 노트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2021에서는. 2021 쓰시는 분들은 삽입에 가서 메모 말고 노트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메모가 노트예요. 메모가 노트인데 쓰는 건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다고. 버전에 따라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버전 낮으신 분들은 노트라는 말 대신에 다 메모라고 보이실 거예요. 2021보다 낮으면. 이게 오늘 날짜예요 라고 여기에다가 노트를 하나 달아 볼 거예요. 그러면 삽입에 저는 메모인데 노트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노트 보이시죠? 이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메뉴가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딴 데다 하나 더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저는 새 메모도 있고 새 노트도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요.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모는 버전이 낮아도 있고 높아도 있어요. 근데 노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새 노트를 한번 눌러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노트가 메모예요, 결론은.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를 써요. 그냥 오늘 날짜라고 쓸게요. 이런 보충 설명을 다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노트라고 하고 오른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생겨서 요게 메모 표시, 노트 표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지우잖아요. 이 데이터를 지우면 메모가 지워지지 않는 게 보이시고 노트가 지워지지 않는 게 보이시고 근데 내용을 지운다고 같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에도 한번 달아볼까요? 시간에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노트, 현재 시간 이렇게 달을게요. 그러니까 잘 달려요. 메모나 노트는 데이터가 문자냐 숫자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달린다는 거예요.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지워지더라도 노트나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노트를 넣었을 때 자꾸 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남습니다. 인쇄를 제가 잠깐 한번 눌러볼게요. 자, 파일 가서 인쇄를 누르면 인쇄가 되는 모양이 보이는데 메모는 표시가 안 되는 게 보이세요. 원래 인쇄가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표시하거나 인쇄할 수 있어요. 메뉴 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페이지 설정 그룹의 하단의 끝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페이지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에 시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주석 및 메모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없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누르면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를 하거나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실 수 있어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노트나 메모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워도 노트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트에 삽입된 노트는 원래 인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끝에 모아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인쇄가 안 되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페이지 설정 창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시트라는 탭에 주석 및 메모라고 보이는 메모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없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인쇄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시트 끝에 인쇄를 하거나, 이거는 시트 끝에다가 메모만 모아서 인쇄를 한다는 얘기고요. 요 밑에 거는 요 보이는 그대로 인쇄하겠다는 뜻입니다.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겠다고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파일 가서 인쇄를 다시 눌러보면 여기 메모 보이시죠? 메모가 인쇄가 같이 되는 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정렬하면 노트가 이동이 되지만 피벗 테이블에 삽입된 노트는 이동이 되지 않는다. 이제 데이터 정렬을 한다고 치고 빨간색 달린 부분이 노트나 메모예요. 그죠? 그 아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할 거예요.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름차순 정렬하면 이제 선택 영역만 요거 확장 안 하고 지금 한 대만 정렬하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정렬을 하면 데이터가 뒤집어졌어요. 오름차순 정렬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올라간 거 보이시고 또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렬을 하면 데이터가 바뀌면서 노트도 따라서 옮겨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방금처럼 정렬이 되면 노트도 함께 이동이 된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노트를 삽입을 한다고 치면 거기 피벗 테이블에 있는 노트는 이동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방금 넣었던 여기 이 노트를 넣는 단축키가 있어요. Shift F이라고 돼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거 선택을 하고 Shift F2를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노트가 삽입이 되는 게 보입니다.